제가 이제 그 글로벌 전문가 통해서 글로벌 사이버 보안 동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기 전에 2017년도에 한국에는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관심이 다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하지만 저희가 이 발표하면서 잠깐 좀 이렇게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들 좀 취합을 했는데요. 되게 많죠. 예. 근데 사실 이게 매우 일부라는 거예요. 보시면 뭐 랜섬웨어, 디도스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걸 좀 보니까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특징들을 조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도스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주의 깊게 볼 내용은 이 디도스 공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이제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 해커 집단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국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불능화시키는 서비스 공격을 많이 단행했고요. 특히 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L사 면세점은 뭐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약 3시간 정도, 보도에 따르면 3시간 정도 서비스가 불능화됐죠.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중국발 공격이 되게 많았고요.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수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금전을 목적으로 공격을 많이 했었죠. 뭐 그 금융권에서도 은행 사이트에 이제 비트코인 얼마 이상을 내놓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해서 서버를 마비시키겠다. 그래서 돈을 안 주면 실제 공격한 사례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성향이 뚜렷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목적이냐, 금전적인 목적이냐. 근데 금전적인 목적이 점점 더 늘어난 이유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만들어짐으로써 금전을 받을 때 본인의 이제 어떤 신분을 철저하게 숨길 수 있는 방안이 점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도스에 대한 공격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 디도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퍼블릭상에 있는 많은 디바이스에 대해서 좀비화시켜서 그 좀비들을 통해서 공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좀비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막대한 그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좀비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IoT 영역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영역까지 가는 순간 디바이스 수가 확 늘잖아요. 그 IoT에 대해서 이제 좀비로 만들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 추세도 생기고 있거든요. 이 디도스를 바라볼 때 향후에는 이 IoT를 통한 디도스 공격도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둘째 특징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핫할 것 같아요. 랜섬웨어. 랜섬웨어는 다 아시겠지만 그 악성 소프트웨어를 기업 내 서버나 이런 곳에 이제 다운로드 시켜서 그걸 통해서 기업 데이터를 이제 그 암호화시켜서 기업이 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도록 쓸 수 없도록 해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건데요. 쉽게 기업 내 데이터를 가지고 인질극을 벌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도 이제 접근 못하게 막아버리고 돈을 내지 않으면 데이터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최근에 뭐 언론 통해서 많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만은 국내 큰 그 메이저 호스팅 업체 N사에서 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실제로 그 랜섬웨어 때문에 기업 정보가 다 이렇게 갈취된다고 했습니다. 접근이 못하게 됨으로써 서비스가 그 호스팅을 쓰고 있는 수많은 국내 업체들이 서비스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10억 넘는 금액을 요청을 했었고 그 금액에 사실 그 정도 금액은 전 세계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보도에 따르면 일부 금액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걸 통해서 제가 글로벌 저희 본사에서도 전문가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계기를 통해서 최근에 그 한국이 점점 타깃이 되고 있고 실제로 랜섬웨어 공격을 이런 특수 업체만 받은 게 아니라 메이저 금융권들도 이 보도된 것만 해도 5군데 정도 공격을 이미 받았고요. 그 피해가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랜섬웨어가 사실은 몇 가지 케이스를 말했습니다만은 지표로만 보더라도 좀 확연하게 다른 속도예요. 보시면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랜섬웨어 발생 기사 통계 자료 기반으로 만든 건데요. 15년도는 이런 순으로 됐고요. 작년에는 좀 늘었죠. 근데 올해는 여기서 시작해요. 랜섬웨어가 발생하는 빈도수가 엄청나게 늘었고요. 둘째로는 아직 2010년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변종 랜섬웨어 개수가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랜섬웨어가
기업의 어떤 사이버 공격의 메인 어떤 그 공격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끝으로는 끊이지 않는 이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올해도 계속 있었죠. 특히 기억나는 거는 대표적인 오토 비즈니스를 하는 숙박업체 특정 앱 사이트 저희가 뭐 숙박할 때 고른 데 있잖아요. 거기서 개인 정보가 90만 건 정도 탈취됐는데 그 경위가 사실은 해커가 중국 해커들한테 이제 특정인이 중국 해커들 통해서 공격을 요청을 했고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SQL 인젝션이라든지 뭐 세션 하이제킹 같은 것들 이용해가지고 이제 기업 데이터를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갖고 왔고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안 주니까 거기에 기업 정보 내에는 개인 정보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이트 앱을 이용했다면 언제 어느 호텔에 가서 묵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몇천 명한테 뭐 어제 뭐 언제 누구님 뭐 호텔 뭐 잘 지내셨는지 깊은 밤 이 좀 약간 상당히 불쾌한 문자 같은 걸 보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 정보 같은 이 개인 정보 유출 사고는 사실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그 타겟이 주요 메이저 회사에서 점점 중소기업, 작은 오토 비즈니스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경향은 앞에서 알아본 디도스, 랜섬웨어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도가 다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까지는 이제 주요 상징적인 어떤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를 노렸는데 아시겠지만 많은 돈을 들이잖아요. 대기업들은. 그래서 막기 위한 많은 인력과 비용과 많은 시간 동안 계획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이제 점검하기 때문에 공격 대상으로 삼기에는 사실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겟 범위가 점점 중소기업으로 작은 곳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이거가 이제 더욱더 좀 힘을 실어주는 게 기업의 데이터는 사실 어느 기업이나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업을 뺏겼을 때 마켓에서, 그러니까 일반 언론에서 관심을 도가 좀 적어요. 혹시라도 실패하거나 뭔가 이슈가 됐을 때도 덜 관심을 받기 때문에 이런 작은 중소기업으로 점점 더 이 공격이 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제가 짧게 본 거는 국내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사건들 속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봤고요. 짧게 아까 중국발 디도스, 예, 그리고 금전 비트코인에 대한 금전, 그다음에 랜섬웨어의 기하급수적인 어떤 성장 횟수뿐만 아니라 이제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 개인 유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타겟이 대기업에서 점점 넓게 퍼져나가고 있다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트렌드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 세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